이슈앤피플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공공의 촉 시간입니다. 야구공, 축구공처럼 둥글고 튀는 세상. 진짜 공들의 얘기 해주실 분입니다. 한준 풋볼 아시안 반행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국가대표 경기부터 짚어봐야죠. 지난주 페루의 경기 정말 아쉬웠습니다. 예, 사실 뭐 클린스만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한 번도 좀 승리가 없는 상태인데 예. 페루 같은 경우도 사실 뭐 월드컵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던 팀이잖아요. 예, 게다가 뭐 일부 주축 선수들이 뭐 각자의 사정 때문에 빠지기도 했고 뭐 시차의 필요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0대1로 졌어요. 득점이 없이 진 것도 아쉬웠고 예. 여러모로 솔직히 이제 만족하기 어려운 경기였죠. 그런데 저만 그랬는데 저는 경기는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강인 선수가 워낙 화려한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또 득점에 근접한 장면들을 만들긴 했거든요. 예. 사실 이 경기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예. 뛸 수가 없었고 또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도 기초 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결장을 했다는 점에서 공수의 핵이 빠졌고 예. 또 그런 가운데 뭐 김영권 선수도 부상 때문에 소집되지 못했고 또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정우영 선수도 이제 수술 때문에 빠졌다 보니까 수비 라인 전체가 이제 교체가 되니까 아무래도 안정감이 떨어지고 조직력도 떨어지고 또 공격적으로는 또 손흥민 선수가 없다 보니까 결정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긴 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고 수비 실수가 발생을 하면서 졌다. 그래서 이 경기를 두고 우리가 뭐 아시안컵의 전망이 어둡다거나 클린스만 감독을 뭐 지적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홈에서 졌기 때문에 이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얘기했는데요. 기대 많이 한 분입니다. 그리고 워낙 또 축구도 잘하셨던 분이니까 명장다운 면모가 좀 보이던가요? 어떤 면 보셨어요? 뭐 일단은 그 선발 포메이션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4-4-2를 썼는데 예. 지난 3월 A매치에 부임했을 때 선수들은 그대로 카타르 월드컵 벤투호 멤버를 이제 기용을 했지만 스타일은 확실히 바뀌었어요. 손흥민 선수를 투톱의 한 자리에 두고 프리롤로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에서 빌드업은 조금 줄이되 속공을 펼치고 강한 전방 압박을 통해서 빠른 축구를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이번 경기에 주목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빠졌다면 다른 시스템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대로 시스템을 쓰고 그 자리에 황희찬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예.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 통하지 않았어요. 황희찬 선수에게 프리롤을 맡겼는데 그런 연계 능력이라든지 이 선에서 풀어가는 능력이 조금은 아쉬웠고 막상 후반전에 이재성 선수를 그 자리에 두고 황희찬 선수를 측면으로 옮기고 또 이강인 선수 위주의 공격 패턴을 짜니까 이제 경기력이 살아났는데 또 그런 과정 속에 조규성 선수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 이강인의 크로스와 조규성의 이제 헤딩 공격이 이제 잘 먹혔다. 근데 이런 부분들의 특징은 뭐냐? 벤투 감독이 잘하던 축구가 이제 구현이 된 거예요. 즉 클린스만 감독이 새롭게 시도했던 그 시스템이나 전술은 효과를 보지 못했고 벤투 감독이 잘했던 것을 다시 활용을 했던 부분들이 뭐 희망을 보여줬는데 물론 뭐 벤투 감독이 했던 것들을 다 폐기할 필요는 없죠. 그런 것들을 잘 살리면서 클린스만 감독의 스타일을 살려야 되는데 어찌됐거나 클린스만 감독이 당장 그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예. 아시안컵을 가는 과정 속에 본인의 축구 색깔을 입히고 또 이게 평가전이잖아요. 예. 비록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도를 해봐야 이게 안 통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클린스만 감독이 분명히 뭔가 자신의 방향성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들은 긍정적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도 있지 않을까요? 아직까지 선수들이 벤투호에 익숙해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훈련 시간이 대표팀에 많지가 않고 이번이 겨우 두 번째 소집인데다가 이번 대표팀이 클린스만 감독이 처음으로 직접 뽑은 대표팀이니까 예.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선수 얘기해야겠습니다. 우리 이강인 선수 정말 물이 올랐던데요. 예, 사실 그 페루와의 경기에 우리 대표팀이 총 15개의 슈팅을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이강인 선수의 키패스가 7개였고 이강인 선수의 슈팅이 3개. 즉 이강인 선수가 혼자 힘으로 10개의 대표팀의 슈팅을 끌어냈다라는 것이죠. 네. 손흥민 선수가 빠졌을 때 사실 우리 대표팀의 공격 창의성이나 날카로움이 떨어졌던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 비록 이번 경기 물론 결정력의 문제는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의 이 창의성과 플레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 이후에도 확실한 에이스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라디오 앵커를 하면서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하게 되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번에 경기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 입장에서 봤더니
좀 이강인 선수, 페루 선수 입장에서 얄밉더라고요. 너무 잘하니까. 뭐 사실 파울을 한 장면들도 있었고 뭐 이강인 선수도 뭐 라리가에서 뛸 때보다 고전했던 면도 있긴 해요. 근데 이강인 선수도 시즌이 끝났기 때문에 지친 면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페루가 일찌감치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거의 내려서서 공간을 주지 않고 플레이를 했는데 그렇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강인 선수가 3-4명의 선수를 뭐 제쳐내는 그런 플레이도 있었고 날카로운 패스도 뿌렸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분명히 경기를 뛰는 선수들 중에서 가장 천재성을 갖고 있는 선수가 이강인 선수였다. 이제 이강인 선수는 이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앞서가는 그런 그 창의성을 갖고 있는 선수라는 점에서 우리 축구가 배출한 아마 역사상 최고의 공격 미드필더가 아닐까 뭐 그런 느낌을 이번 경기도 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노라는 선수를 말입니다. 마요르카가 내놓는다고 그래요. 예. 자,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이 거의 뭐 확실시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정말 가는 겁니까? 뭐 사실 정말 가는지는 계약서에 사인을 할 때까지는 모든 변수가 있습니다. 예.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한국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영입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협상 과정 속에 잘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마요르카가 원하는 게 있고 또 아틀레티코의 재정 상황도 여유가 없다 보니까 길게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 파리 생제르맹이 끼어든 거죠. 사실 예. 파리 생제르맹은 자금적으로 문제가 없는 팀이고 또 메시 선수가 지금 미국으로 가기로 했잖아요. 예. 그런 가운데 음바페 선수의 거취도 지금 조금 불투명해졌어요. 파리는 지금 구단의 운영 기조 자체를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미 완성된 스타 선수들을 데려왔다라면 이제는 스타가 될 선수를 데려와서 좀 야망이 있고 굶주린 선수들을 통해서 리빌딩을 하겠다. 그 중심에 메시의 후계자로 이강인 선수가 낙점이 됐고 순조롭게 협상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메시 자리에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메시 선수가 빠졌을 때 왼발잡이 플레이메이커로 이강인 선수가 딱 들어가는 거니까 좀 대단한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파리 생제르맹과 마요르카의 협상이 남아 있어요. 예. 이제 마요르카가 이강인 선수의 바이아웃 금액 조항을 두고 있는데 그 금액만큼 파리가 또 오퍼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거보다 조금 낮게 제안을 했는데 마요르카는 그렇게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너네 선수 한 명을 보내줘. 예. 돈을 깎아줄게. 이런 형태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 파리도 그 선수를 좀 안 주고 싶어하고 이게 좀 엇갈리면서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이강인 선수 경기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돈도 돈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참 표정 보면서 정말 지금처럼 행복한 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행복한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나와줬으면 뭐 그런 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적 얘기 더 해볼게요. 그럼 김민재 선수도 지금 이적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얘기를 드렸는데 그렇죠. 맨유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많은 팬들이 기대했던 팀이에요. 근데 맨유의 가장 큰 문제는 현재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글레이저 가문에서 예. 이 구단을 매각하려고 내놨는데 이 매각과 인수 작업이 마무리가 돼야만 자금을 쓸 수가 있고 이제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이게 지연되니까 맨유에서 김민재 선수 쪽에 연락도 하고 지켜봤던 것은 맞지만 예. 공식적인 제안을 해야지 협상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바이에른 뮌헨이 끼어든 거죠.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은 오히려 맨유가 준비했던 연봉보다 더 큰 연봉을 준비했고 예. 적극적으로 공식적인 제안까지 곧 준비를 하고 있고 뭐 예. 감독까지도 직접 움직였다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예. 사실 김민재 선수가 언제까지 맨유가 공식 제안을 줄지를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예. 게다가 바이에른 뮌헨도 유럽 최고의 명문 구단 중에 한 팀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현재 분위기는 김민재 선수가 맨유에 관심을 받던 와중에 오퍼가 이제 안 오니까 예. 바이에른 뮌헨으로 가는 그런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셨지만 바이에른 뮌헨도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에게 좀 메뉴가 예. 굉장히 좀 친하잖아요. 박지성 선수 때문에 좀 몰라도 예. 좀 가졌으면 뭐 이런 생각도 있는데 그럼 무산된 건가요? 최종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제 맨유가 남은 일주일 안에 상황을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제안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좀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사실 이 일주일 안에 그 엄청난 돈을 맨유가 또 확실하게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기존의 선수들을 뭐 정리하는 문제도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1% 정도의 변수를 제외한다면 예. 현재 분위기는 바이에른 뮌헨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제 김민재 선수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잖아요. 나와야 예. 되잖아요. 예. 아마 7월 첫째 주에 나올 텐데 나와서 이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이 군사훈련 받는 저 동료 훈련병들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팬을 또 확보한 선수입니다. 조규성 선수. 자, 조규성 선수도 유럽 리그에 도전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예, 사실 지난 1월에 이미 많은 유럽 팀들의 제안을 받았죠. 카타르 월드컵에서 2골을 기록을 했었고 또 잘생긴 외모 때문에 해외 팬들의 관심까지 커지다 보니까 일단 축구 잘해요. 그런 부분들에서 예. 셀틱이라든지 마인츠 같은 그런 유럽 팀들이 1월 달에 제안을 했는데 예. 박지성 디렉터가 전북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당장 가면은 몸 컨디션도 그렇고 주전 경쟁도 그렇고 또 전북 입장에서도 좀
이제 스타가 됐는데 예. 뛰고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름에 이적을 하기로 이제 합의를 했거든요. 예. 여름이 됐을 때 오퍼가 와야지 또 가는 거잖아요. 유럽 팀들이 1월달에 원했다고 해서 여름에 원할 것도 보장되지는 않았는데 예. 지금 잉글랜드 2부 리그 팀의 와퍼드가 이제 공식 제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1월달에 원했던 일부 팀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올 여름에 유럽에 가는 것은 뭐 기정사실인데 어떤 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박지성 디렉터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외국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잘 활동할 수 있는 게 이런 1세대 외국 나갔던 선수들이 도와줘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선수들은 처음에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렇죠. 박지성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한 최초의 한국 선수였는데 가서 실패를 했다면 그 다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한국 선수들은 어렵겠구나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굉장히 잘해줬고 레전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에 대한 신뢰가 생겼고 여기에 또 손흥민 선수가 한국 선수가 조력자일 뿐 아니라 에이스가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또 느꼈잖아요. 득점왕도 차지했고. 그러니까 또 지금 많은 선수들이 계속해서 유럽 팀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계속해서 관심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내일 A매치 경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랑 엘살바도르 대표팀 맞대결 펼치는데 손흥민 선수 나올까요? 뭐 사실 경기 전 훈련 등은 좀 더 많이 소화를 했다라고 하고 표정도 좋아 보였지만 스포츠 탈장 부상에서 회복 중이잖아요. 물론 예. 많은 팬들이 경기를 보고 싶어하고 손흥민 선수도 이제 팬들을 앞에서 뛰고 싶어하고 있긴 하지만은 전 좀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마 예. 선발 출전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그래도 몸이 괜찮다면 경기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후반전 투입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너무나 몸이 회복이 됐으면은 선발로 뛸 수도 있겠지만 요거는 당일날 컨디션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손흥민 선수 뛰면 고맙겠지만 또 그래도 또 그 벤치에 앉아서 후배들 이렇게 경기하는 모습도 그것도 또 아름다웠습니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클리스만호 첫 승 기대해봐도 될까요? 엘살바도르가 뭐 근래 우리가 만난 팀 중에 가장 약하다고 할 수 있어요. 뭐 예. 피파 랭킹 72위고 뭐 여러모로 또 일본과 지난주에 경기인데 6대0으로 졌거든요. 많이 졌네요. 예. 평가전이니까 사실 클리스만 감독이 못 이겼다고 해도 이해해주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예. 엘살바도르한테 못 이기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 경기는 대량 득점하면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량 득점 안에도 좀 재밌는 경기 좀 예. 볼 수 있었으면 뭐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진행을 하면서도 그 한준 기자님이랑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재밌습니다. 언제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준 풋볼 아시안 발행인이었습니다.